마지막으로 김만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김만배 씨가 뭐 경상이다, 뭐 중상이다 얘기가 많았는데 그 안에 따르면 지금 폐에 문제가 생겨서 중환자실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경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김만배의 자해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뭐 이것도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더라고요, 해석이.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가 직접 아는 게 아니니까. 첫 번째는 김만배의 그 스탠스가 워낙 확고하니까, 자기 본인의 그동안의 증언을 바꾸지 않는 스탠스가 확실하니까 검찰의 압박이 심해졌다라는 거는 팩트 아닙니까? 최근에 측근들 두세 명을 하고 하다못해 이번에 변호사까지 태평양까지 압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서 엄청나게 압력을 받아서 김만배 본인도 주변에 얘기하는 게, 이걸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라도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그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그 노란 이런 거. 얘기를 스스로 할 정도니까 엄청나게 압력을 받은 거는 확실하게 사실인데, 이게 이제 이런 다들 해석이 이런 거예요. 이게 쇼다, 자해 쇼다. 아는 건 이제 주로 검찰 쪽 입장을 경찰 쪽에서 얘기하는 건데, 근데 지금 이제 굉장히 중태라는 걸 보면은 자해 쇼는 아닌 것 같아서 이게 검찰에게 보내는 일종의 옐로 뭐 레드 카든지 옐로 카든지는 모르겠지만 카드를 보낸 거다. 지금 이런 경고를 보낸 거다. 세 번째는 진짜로 자기 자신을 없애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생각을 한다. 뭐 이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김만배 고백이 저겁니다. 김 씨 주변에 따르면 김 씨는 며칠 사이 자꾸 뭘 만들어내라고 검찰이 압박하는데 허위 진술을 하든지 내가 사라지든지 해야겠다. 뭔가를 진술해야 할 것 같다. 그게 두렵다는 등의 토로를 했다고 한다. 저거는 명백히 검찰이 지금 없는 거 허위 진술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 말은 뒤집어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자기는 할 말이 없다. 기존 진술을 유지한다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이재명 대표 나오지도 않거든요. 근데 남욱하고 유동규가 갑자기 석방되면서 뭐 이상한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것과는 반대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난주가 뒤숭숭했던 이유가 이걸로 시작을 해서 뒤숭숭했던 거네. 이게 그렇죠. 자해를 이걸로 하니까. 시작을 해서 이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 내내 그냥 뒤숭숭한 느낌이 바로 이건데, 더군다나 여러 가지 해석의 거리를 남겨놓는 거가 굉장히 못 맞다.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근데요, 이거는. 의원님, 전 제일 웃기는 해석이 이재명 대표 큰일 났다. 김만배가 자해했다. 글쎄. 아니 그게 왜 이재명 대표가 큰일입니까? 저기 보면은 거꾸로지. 글쎄 말이죠. 자꾸 뭘 만들어내라고 검찰이 압박하는데 허위 진술을 하든지 아이고, 내가 사라지든지 해야겠다. 이거는 우리가 노영희 변호사님이 다음에 오시면 딱 물어봅시다. 이거는 해석이 뭐냐면은 그동안에 남욱이나 이런 중에 전원 진술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전원이라는 게 다 김만배 입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는데 나왔다고 추정이 되는. 그럴 때 김만배가 없어지면 그 전원 진술의 효력이 더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는 인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니까 이거는 법정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상식적으로 합시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건 진술의 저기가 아니라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판결을 내리고 그러냐고. 그래서 해석을 아까 처음 해석하셨고 그 다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다. 그런 얘기도 있어. 두 번째. 윤석열은 형이 입 열면 죽어.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그만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그 얘기가 또 있습니다. 검찰과 윤석열에 같이 보내는 메시지죠. 메시지다 이렇게. 근데 확실한 것은 지금 11월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도 온갖 시나리오를 분명히 어딘가 뭐 써놓은 게 있을 거야. 뭐 진술을 해가지고 어디에인가 뭔가 해놓은 게 있을 거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이게. 근데 저는 짓이야. 그런 게 있었다면 이미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그래서 지금 확실한 건 어쨌든 김만배가 유동규 남욱의 진술과 괴를 같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일단 난항에 부딪힌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11월에 이재명 대표가 뭐 20일 내에 구속 기소된다, 뭐 기소한다, 막 소문이 많아서 불안해하셨는데 그때도 일관되게 우리는 최소한 김용, 정진상까지 돈이 갔다는 증거가 있고 이재명 대표를 엮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나왔죠. 나왔다. 예, 그리고 지금도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네. 원래 또 12월에 소환한다, 기소한다, 뭐 정기국회 끝나면 뭐 체포 동의안을 뭐 낸다 어쩐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는 12월까지 못할 것 같고요. 못해요. 예, 내년 제가 뭐 초에 내년 검찰- 1월 중순, 1월 11일 날이 임시국회가 끝나니까 네, 그 그 즈음에 이후에. 다시 시도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배임과 관련하여서도 사실은 배임과 관련하여서는 남욱이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비를 했는데 하나도 안 통했다 이런 식으로. 네. 글쎄 말이야. 그건 뭐냐면은 배임에 대해서 만약 한다 그러면 자기도 같이 엮고 들어가야기 때문에 그거는 못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김만배는 그 김만배의 측근들한테 했다는 저 토로가 지금까지는 김만배의 신경이고 그 이후에는 사실 김만배가 입장을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이 어떻게 김만배라는 사람 하나의 입에 저런 정말 그 진술에 대한민국의 중요한 뭔가가 결정되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됐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것처럼 네. 돼버리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예, 얘기죠. 정말 말이 안 되는 이 상황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